얼마 전 기시다 일본 총리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주걱을 선물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시끌시끌합니다. 지난 21일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기시다 총리가 정상회담을 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선물을 건넨 건데, 일본 언론에 따르면 정확히는 히로시마현에서 제작된 50cm 주걱과 종이약을 모티브로 만든 램프를 선물했습니다. 이날 기시다 총리가 선물한 대형 주걱엔 서명과 함께 필승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는데, 일본에선 야구, 축구 경기에서 승리를 기원하는 상징물로 쓰인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를 두고 일본에선 부끄럽다, 우크라이나에서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배려가 부족했다는 싸늘한 비판이 엄청나게 쏟아졌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전쟁 중인 나라의 대통령에게 마치 스포츠 경기를 응원하듯 승리를 기원하는 선물을 준 것 자체가 생각이 없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본은 이번에 욕만 바가지로 먹은 게 아니라 러시아로부터 충격적인 선물을 받아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푸틴이 냉전 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벨라루스에 전술핵 무기를 배치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일본에서도 적지 않은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한국은 러시아에서 예상치 못한 의외의 수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등 한국과 일본이 상황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기시다 총리를 만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와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벌여온 남쿠릴열도에 대해 일본이 주장을 인정해줄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했는데요. 그런데 이는 일본의 숨은 속내 때문에 벌어진 일로, 일본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협력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영유권 압박을 한층 더 강화하고 싶어하는 상황인 겁니다. 실제로 더일에 따르면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쿠릴열도 남단 4개 섬에 대한 일본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인정하는 법령에 서명하면서 일본의 계획대로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일본의 선택은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라는 말밖엔 떠오르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실제로 기시다 총리의 이번 우크라이나 방문으로 러시아에겐 일본을 공격할 엄청난 자극제가 됐는데요. 일본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입을 통해 러시아의 일종의 공격을 해오자 이에 질세라 곧바로 러시아가 반격에 나선 겁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2일 러시아는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러시아와 중국에 맞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며 일본과 인접한 쿠릴열도에 미사일을 배치하기로 했다고 선전포고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미국을 이유로 들었지만 실상은 일본을 겨냥한 것으로 기시다 총리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그 다음날 내려진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됐던 것처럼 쿠릴열도는 러시아가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지역으로 러시아가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기시다 총리는 푸틴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 날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면서 러시아의 심기를 건드렸는데요. 실제로 이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폭거라고 수위 높은 비난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바스티온 해안방어 미사일 시스템 사단을 쿠릴열도 파라무시르 섬에 배치했다며 재를 뿌려버린 일본을 향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 러시아가 벨라루스에 전술핵 무기를 배치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정말로 핵 버튼을 누를 수 있다는 우려가 깊어졌는데, 이런 분위기도 파악 못한 일본은 이제야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예전에도 러시아는 쿠릴열도에 최대 사거리 500km의 순항미사일 체계를 배치하고 일본이 군사활동을 해올까 인근 해역을 24시간 통제하고 내내 감시했었는데요. 실제로 러시아 정부는 일본 정부에 이달 30일까지 미사일 발사 훈련을 벌이겠다는 계획을 통보하며 일본을 자지러지게 만들었습니다. 위치는 동해 동북방 해역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번 미사일 발사 경보 대상 해역은 우리 영해에 속하지 않는 해역임이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시다 총리의 우크라이나 방문 때문에 러시아가 일본을 타겟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서태평양 일대 항행구역 경보 조정을 전담하는 기관인 일본 해상보안청은 최근 자국 선박 보호를 위해 미사일 발사 관련 항행 경보를 공지했습니다. 항행구역 경보에 명시되지 않은 미사일 발사국의 정체는 러시아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우리 정부 소식통도 미사일 의종류는 파악할 수 없고 러시아가 발사하는 것으로 안다고 확인해줬습니다. 사실 앞서 러시아는 기시다 총리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던 시점에도 동해상공에 전략 미사일 폭격기 Tu-95MS를 2대 띄우는 등 마치 일본을 보란 듯이 무력 과시성 행보를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가 그 수위를 높이면서 일본 열도 전체를 초긴장 상태에 빠지게 한 건데요. 이렇듯 러시아를 도발한 것에 대해 일본이 이제와 후회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시점을 지났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반면 한국은 러시아에서 의외의 수출 성과를 올리고 있어 전혀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자동차 분야로
사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 시장에서 선전하던 현대차가 큰 타격을 입을 거란 전망이 많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치 못했던 반전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소재 현대차 생산법인은 올해 1월부터 현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리해고를 실시했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한 것과 마찬가지로 현대차 역시 같은 수순을 밟은 겁니다. 연 생산량 20만 대 규모의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은 2010년 완공 후 현대차의 체코 공장과 함께 동유럽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현대차 기아는 러시아 시장에서 전쟁이 있기 전인 재작년에만 37만 8천 대를 판매하며 글로벌 전체 판매량의 6%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현대차 러시아 공장은 가동을 중단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완전 중단을 선언했었습니다. 직원 2,500여 명이 근무하던 공장이었지만 가동 중단 이후 90%에 달하는 직원들이 휴직 상태로 전환됐는데 이런 상태를 1년 가까이 버텼지만 전쟁이 길어지자 결국 러시아 공장 직원의 80% 이상을 정리해고하게 된 겁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현대차가 공장을 매각하고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볼보, GM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일찌감치 전쟁 이후 러시아 수출을 중단했으며 토요타와 닛산 등 일본 업체들도 러시아에서 철수했고 현지 점유율 1위였던 르노그룹도 사업을 접었습니다. 현재 러시아 시장에서의 이 빈자리는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작년 1월에서 11월 기준 중국 자동차 브랜드인 하발, 지리, 체리의 러시아 시장 점유율은 31%에 달합니다. 중국 완성차 업체의 러시아 시장 점유율은 2020년엔 3%, 2021년엔 6%에 불과했는데 전쟁 후 글로벌 제조사들이 떠난 자리를 중국차가 점령하면서 점유율을 급속도로 늘린 겁니다. 이렇듯 러시아에서 중국 자동차 브랜드들이 글로벌 완성차 업계 자리를 대신 차지하면서 러시아 소비자의 선택지가 엄청나게 줄어들었는데요. 이를 두고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 국민들이 중국 브랜드를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을 극복하고 가격 인상마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모스크바의 한 중고차 대리점을 방문한 스테파는 중국 자동차는 부드럽지 못한 주행감이 있다며 간신히 중국산이 아닌 체코산 스코다 자동차를 구매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즉 러시아에서도 어쩔 수 없이 만족도가 최하인 중국 브랜드를 마지못해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그마저도 이를 피하고 싶어 안달인 상황인데요. 상황이 이러자 최근 러시아에선 한국의 침수차까지 마다하지 않고 급히 찾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비록 침수차일지라도 애초에 한국산 자동차는 중국산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품질과 성능이 보장됐기 때문에 이를 선택하는 게 당연하다는 반응입니다. 실제로 작년 여름 홍수가 난 직후 러시아로부터 엄청난 연락이 쏟아졌는데 다름 아닌 홍수로 피해를 입은 침수 차량을 수입할 수 있냐는 문의였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한국에선 침수된 중고차를 판매하는 게 불법이지만 러시아에서 먼저 나서 이를 받아준다고 하니 우리로서는 굳이 거부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요. 가뜩이나 현대차가 러시아 내에서 생산을 중단하면서 러시아 내에서 한국산 자동차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에 이때다 싶어 연락을 취해온 것인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산 자동차만 피하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동차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러시아인들에게 현대차 생산 중단 소식과 중국산 자동차 점령은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였을 텐데요. 실제로 여전히 대다수 러시아인들은 어서 빨리 전쟁이 끝나 현대차가 다시 들어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진 불확실하지만 현재로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이득은 모두 누리는 게 당연해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